자, 오래간만에 다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게 또 학사 일정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14주회 차에 이제 교무처에서 또, 여러분 등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집이 울산인 친구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참석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도 뭐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칠판을 넓은 칠판을 쓰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하는데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나간 것들을 이제 녹화해서 돌려보기에는 또 그닥 스트리밍에서 이게 칠판에서 보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그렇게 되질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구면 좌표계와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좌표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하나 풀 텐데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이게 이제 필수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필수 예제 중에 하나로서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선은 이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뿔면, 그래서 원뿔면이 이제 콘이라고 그러죠. 원뿔면 콘. 그래서 콘이 이제 z 이꼴 스퀘어 루트 오브 x 스퀘어 y 스퀘어에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이게 이제 z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원뿔면 곡선이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z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뭐냐? 이제 이게 이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뭐에 관한 방정식입니까? 그죠? 구면에 관한 것이죠. 구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얘를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보면 z-2분의 1의 스퀘어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심이 0,0,2분의 1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뭘까요? 지금 펜이 좀 잘 안 써지는데요. 반지름이 2분의 1이죠 또. 반지름이 2분의 1인 이러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원뿔면의 위쪽에 있으면서 구면의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영역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이제 좌표평면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아까 0,0,2분의 1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이러한 구면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면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이 원뿔면이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위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색칠을 해보면은 그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바로
이걸 이제 뭐 잘 보시면 이제 구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코온처럼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코온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부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B를 적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dB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제 구면 좌표계를 쓸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로의 범위와 그 다음에 세타의 범위와 그 다음에 피의 범위 이런 각도, 그러니까 로, 세타, 피, 각각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로, 세타, 피를 가지고 영역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이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북극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최대한 몇 도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요때가, 가장,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나, 그죠? 어느 방면으로 내려오나 각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그러니까 Z 이꼴 X제곱 Y제곱과, 이게 연립하게 되면 만나는 게 지금 원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어떤 연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그죠? 인터섹션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는 지금 원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원의 방정식이 뭘까요? 그 z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z 제곱이 결국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연립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z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z제곱을 여기다가 넣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의 z제곱이 z가 되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1번식하고 2번식을 우리가 1번에다가 2번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게 얻어지고요. 따라서 z는 0 아니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z가 0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원점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두 가지의 교점이 만났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z는 2분의 1이다. 2분의 1일 때는, 이 반지름이, 결국 여기의 반지름이, 2분의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이 반지름이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XY가 살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가 XY가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XY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때 높이가 뭐가 될까요? Z가 높이인데 그때 높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밑면의 길이도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그러니까 탄젠트의 세타를 생각해보면 각도가 4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이 각도가 4분의 파이니까 북극에서 내려오는 각도도 4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P라고 하는
P를 psi라고 했죠. 이 P라고 하는 각도, 요 요쪽에서 해당하는 요 각도 P는 0도에서 그래서 이 P라는 각도는 0도에서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면 좌표계. 그래서 구면 좌표계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라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로라는 걸 결정해야 되겠죠. 로는 어떻게 될까요? 로는 지금 제일 길어질 이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 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멀리 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죠. 그렇죠? 로가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그죠? 이쪽에 있는 지금 저 바깥쪽에 있는 구면에 닿았을 때가 가장 거리가 깁니다. 저 구면에서 저 원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x, y, z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로와 세타와 p에 관한 함수로 봤을 때 그것을 로를 뭐예요? 뭐 다른 p와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걸 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게 구면의 방정식이었잖아요. 바깥쪽에. 요 방정식을 뭐라고 해요? 요게 x와 y에 관한 z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볼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z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로를 b와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보고 싶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세타는 지금 어때요? 이거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그 상수로 이미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로가 상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점이 중심인 이런 구면에 있었다면은 이게 로가 이 구면을 따라서 보면 이제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로가 당연히 어떤 p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죠. 그죠? 로가 p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p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니까. 세타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죠? 세타는 어디에 있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라고 하는 것은 p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외운 식이 뭐예요? 자, x는 뭐였어요? 로의 사인 p의 코사인 세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y는 로의 사인 p의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z는 로의 코사인 phi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다 대입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지금 로 제곱 사인 제곱 phi. 그 다음에 이쪽은 로 제곱 코사인 제곱 phi. 이쪽이 뭐예요? 로 제곱 코사인 제곱 ph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로 제곱이 아니죠. 로의 코사인 p가 나오죠. 그래서 로가 없어지면 로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가 이쪽이 뭐예요 또? 이쪽이 1이죠. 그래서 로의 이쪽이 왼쪽이 로가 닿고 이쪽은 로가 없어지면서 코사인 p다. 그럼 우리가 예상대로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요 식을 바로 로를 z를 x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로를 우리가 p와 세타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로는 코사인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가 뭐예요? 코사인 p에 의해서 맨 끝에서 로가 가장 커질 때가 바로 코사인 p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0에서 로는 코사인 p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봤죠? p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로가 반지름이, 그죠? 로의 이 원점에서 거리가, 그죠? 코사인 피까지 커진다. 이게 원점,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B를 할 때 우리가 이제 DB는 뭐였어요? 구면좌표계에서 DB는 말씀드렸지만은 로의 사인 제곱 피의 dφ, d로, d세타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예. 구면좌표계에서의 db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로의 사인 제곱 p의 d로, 예, 지금 글씨가 엉망이죠. 그래서 지금 선명하지가 못해서 다시 db라고 하는 것은, d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요거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의 사인 로 사인 제곱 p의 로 제곱의 사인 phi d로 dphi d세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거,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db를 적분한 거다. db를 적분한 거고,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 d로 dphi d세타에서 적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각의 범위를 아까 다 구했죠. 여기 위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면 되는데, 항상 숫자가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해줍니다. 적분을.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타는 상관이 없어요. 세타는 지금 여기에 이 함수가 세타에 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타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d세타를 맨 마지막에 하고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p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이고 dphi 그 다음에 d로를 그죠? d로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죠. 왜냐면은 아까 로는 0에서 코사인 p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식 로 제곱 사인 p 이렇게 해서 이 적분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나중에 일이지만 일단 부피가 3중 적분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팩트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로의 3승을 적분해야 되죠. 사인 p는 상관이 없어요. 사인 p는 이게 뭐 뒤에 가서 p에 관한 적분이 될 거고 그래서 3분의 1의 로의 3승이니까 코사인 3승 p가 되고 이거랑 만나서 사인 p가 있어요. 와 이거 뭐 기똥차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거는 뭐를 미분한 거예요? 4분의 1의 코사인 4승 p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코사인 4승 p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미분하고 적분하고 없어지면서 요거를 뭐예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서 2파이를 곱해주면 답을 얻어내는데 답이 8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부피가 8분의 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은 디테일한 부분들 좀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을 좀 남겨놔야 되겠죠. 동영상에서만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풀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는지 선생님 제가 지금 그 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자기 문제를 보자마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가장 수동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신다면 일단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문제를 보자마자 동영상을 스탑을 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다가 막히네 그럼 다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내년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저희도 아마 내년까지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좀 학생들하고 또 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아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원기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원기둥 좌표계에서 이게 높이를 z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dr, dg, d세타 이걸 쓰 건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z의 부분, dz 적분의 z의 범위가 xy의 함수로서 어떻게만 결정되어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위쪽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r과 세타에 관한 부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면을 보시면은 요거는 z 이꼴 뭐라고요? r이죠. 요거는 1번은 z 이꼴 r이고요. 이제 z를 r과 세타에 관한 함수를 봤을 때 이 코는 z 이꼴 r이라고 하는 걸로 주어지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항상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뭐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z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이 경우에는 이쪽이 r 스퀘어가 되고 z 제곱 빼기 그러니까 z 더하기 z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이제 숫자를 이제 넣어주면은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z가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r 스퀘어가 되죠.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양변의 이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형태를 고치게 되니까 z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 빼기 r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z는 뭐가 되냐면 z는 2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r 스퀘어. 역시 이 경우도 보면 세타하고 무관하게 이게 이쪽 게 r에 의해서 그죠? 여기서 원점에서 얼마나 멀어진가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메트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 원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z의 높이가 결정되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z를 r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r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요? r은 아까 봤지만 이게 2분의 1까지 움직이는 거죠. r은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지러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db를 r은 아까 r은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z가 이번에는 이제 제일 작을 때가 이제 높이가 이렇게 될 때 구면에 닿아 있을 때, 그죠? 구면에서 결정되어질 때가 이제 여기 r이었습니다. 그죠? z 이퀄 r이 구면의 방정식이었고, 그 원뿔면의 방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아까 2분의 1 더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4분의 1 마이너스 r 스퀘어. 요게 바로 구면의 바깥쪽을 길이를 말하는 거죠.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높이가 r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db는 뭘 쓰는 거예요? r dr, d세타, dg 요걸 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상수가 이게 상수들이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적분의 순서상 z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z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r부터 2분의 1에
4분의 1 마이너스 r 스퀘어에 다시 스퀘어 루트 씌운 거를 이제 우리가 dz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r이 0에서 2분의 1까지 r dr 이 적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파이까지 d 세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4분의 1 마이너스 r 스퀘어에 2분의 1 빼기 r에 다시 r을 제곱한, 그죠? 요것을 다시 dr 적분을 한 거예요. 그죠? 요 뒷부분 적분 2분의 r에다가 마이너스 r 스퀘어는 하는데 어렵지가 않고, 앞에 루트에다가 r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다 보시면은 뭐 r 스퀘어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죠? 요거 치환 적분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r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보면 이 경우에도 16분의 파이가 나오고 16분의 1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2파이를 곱해, 세타는 그냥 상수니까, 세타 상수니까 2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16분의 1 곱하기 2파이를 해주면은 8분의 파이가 역시 이 경우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면의 식을 우리가 이제 어떤 r이나 세타나 그 다음에 뭐 g라든지 이런 것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r과 세타나 아니면 로를 p와 이 세타에 관한 함수로 바꿔주는 이러한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중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각각의 변수들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분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아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식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진 함수, 여기서는 이제 부피라고 해서 함수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함수도 뭐라고요? 적분을 할 때는 r과 세타와 g에 관한 x, y, z로 주어진 거를 r과 세타와 z에 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 p적분 함수 역시 구면좌표계에서는 x, y, z로 주어진 함수를 뭐예요? 구면좌표계 로, 세타, 피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항상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푼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의 순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도 지난번에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삼중적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삼중적분의 어떤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아시면 이걸 뭐 문제 자체를 꼬아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기 때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미분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응용하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삼중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적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 범위를 어떻게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를 이제 꼬아서 낸다거나, 그 다음에 좀 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못 알아본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게 뭔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단지 내용 자체가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적분을 3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겁부터 집어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책에 있는 예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다 보면 이제 삼중적분 문제가 굉장히
적분 자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뭐 삼각치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분 적분 쓰고 삼각 치환 쓰고 다시 뭐 치환 적분하고 이 적분 자체에 어떤 그 꼬아져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만 잘한다면 예,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의 또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나름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중적분 연습을 잘 하셔야 내년 2학년에서 이제 이 캘큘러스 시퀀스의 세 번째인 그 벡터 캘큘러스 이 부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중적분 계산 많이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뭐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면서 어떻게 좀 저의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좀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보고요. 내년에 또 기말고사 보고 나서 또 성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게 걱정들이 많죠. 걱정도 많고 또 행동에 제약도 걸리고 해서 우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시험 잘 치고 나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